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한꺼번에 수거해 땅에 묻은 환경업체는 단속을 피해가며 상습적으로 불법 매립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까지 매립장에 묻었다는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석유 제품을 싣고 여수 오동도 앞바다를 지나던 운반선에 불이 나 선원 2명이 숨졌습니다. 바람과 낭뢰를 동반한 봄비가 요란스럽게 내렸습니다. 곳곳에서 강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광주시 산하기관장 인사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또 부적격 논란이 일자 시민단체가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섞어서 땅에 묻어버리는 실태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해당 업체는 어쩌다 한 번이었다고 해명했는데 확인해보니 그건 아니었습니다. 관행처럼 섞어서 버리면서 단속을 피해온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구분 없이 수거해 땅에 묻은 광주의 한 환경미화 업체. 휴일 다음 날 수거해야 할 폐기물이 많을 때만 한꺼번에 수거했다는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화요일인 어제 오전 광역위생 매립장. 일반 쓰레기와 섞여 실려온 재활용 쓰레기가 버젓이 땅속에 묻히고 있었습니다. 이 업체 간부와 환경미화원들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입수해 살펴봤더니 불법 수거를 지시하고 따르는 일은 반복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조차 일반 쓰레기와 함께 수거한 정황까지 나와 있습니다. 업체 간부가 환경미화원들에게 공지사항이라며 매립해서는 안 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함께 수거하라고 하고 심지어 수거가 불가능한 쓰레기마저도 모두 수거하라고 지시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매립장에 반입이 금지된 쓰레기를 적발하는 감시원의 눈을 피하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단속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엔 매립장에 감시원이 단속 중이라며 조심하라고 정보를 공유하고 한 직원이 단속반이 없다는 말에 아무 쓰레기나 막 실어도 되냐고 물어보기까지 합니다. 매립장에서 단속반들 단속할 때는 미리 정보를 다 공유를 하죠. 문자로. 지금 단속하고 있으니 늦게. 해당 업체는 자기들만 문제 삼는 것은 억울하다며 관행적인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내역 보면은 단속도 이렇게 공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단속반 떴다고. 그런 경우가 오겠어요. 단속 저희도 일을 하다 보면 이게 걸려서 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지? 상습적으로 재활용 쓰레기를 불법 매립하고 단속도 피해온 환경업체. 동구청은 이 업체를 우수업체로 평가해 올해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석유 제품을 싣고 여수 앞바다를 지나던 운반선에서 오늘 새벽 불이 났습니다. 선원 6명 가운데 4명은 구조됐지만 나머지 2명은 미처 불길을 피하지 못해서 숨졌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바다에 떠있는 선박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아 오릅니다. 방제 함정이 연신 물대포를 쏴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5시 35분쯤 여수 오동도 동쪽 5km 앞 해상을 지나던 494톤급 석유 제품 운반선에 불이 났습니다. 당시 배에 있던 선원 6명 가운데 4명은 해경에 구조됐지만 70살 김모 씨 등 2명은 선체 2층에 있는 침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구조된 선원 가운데 1명은 화상을 입어 부산에 있는 화상 전문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한참 가는데 뭐 냄새가 자꾸 나는 거라. 문을 탁 여니까 막 연기하고 막 같이 막 불꽃하고 같이 튀는 거야. 불이 난 화물선은 배에 실려있던 석유 제품을 내린 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부산 방향으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출항 15분 만에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3층짜리 선체를 뒤덮었습니다. 돌이 이제 우리는 빠져나갈 곳이 없는 거야. 통로들을 다 막혀버렸지. 불길이 올라와가지고 다 막혀버렸지. 줄을 던져줘서 이제 그걸 매듭을 만들어가지고 팍 나와가지고 이제. 진화 작업에는 선박 20여 척이 동원됐지만 불길을 잡는 데는 4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선체 온도가 너무 높았고 사고선 선종이 유조선인 관계로 폭발의 위험성이 있어서 사고 시 초기 진압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해경은 선박에 대한 정밀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선박 연료 100억 원어치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전국에 유통시킨 해상유에서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황해 함유량이 기준치보다 5배 넘게 나왔습니다. 김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항에 정박해 있는 한 선박입니다. 기름 성분 분석표가 없는 무자료 해상유를 보관하고 있다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이 선박에 불법 해상유를 공급한 곳은 부산의 한 해운업체. 해경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 해운업체 대표 이모 씨가 불법 해상유를 대규모로 유통시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 씨가 전국 해상공사 현장에 공급한 불법 해상유는 1,100만 리터, 100억 원대에 달합니다. 군산항에 무자료 해상유가 공급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에서 유류 채취결과 불법 해상유임을 확인하고 역추적해서 공급업자 등을 검거한 사건. 시료 채취 결과 이 씨가 공급한 무자료 해상유는 황함유량이 일반 기름보다 최대 5배 높아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이 씨 등은 불법 해상유를 외국 선박들로부터 공급받아 국내에 유통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씨 등 10명을 입건하고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기다렸던 봄비가 바람과 벼락까지 함께 몰고 왔습니다. 곳곳에서 강풍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바람에 찢긴 비닐이 도로가에 쓰러졌습니다. 오늘 오후 광주를 휩쓴 칼바람에 인도에 있던 비닐 천막이 찢어진 겁니다. 비슷한 시각 광주시 동구의 한 건물 외벽에 설치해둔 공사 가림막이 바람에 쓰러지고 도로 쪽으로 위태롭게 기울어졌습니다. 모처럼의 봄비가 강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게 쏟아졌습니다. 광주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17m에 달했고 보성, 영광 등 전남 17개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광산구와 북구에서는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곳곳에서 잇따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상청은 강풍주의보가 내일 새벽쯤 해제될 예정이라면서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풍과 함께 내리는 비는 지금까지 광주 전남 지역에 5에서 20mm의 강우량을 기록했고 앞으로 최대 20mm 더 내린 뒤 내일 새벽쯤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시 산하기관장 인사가 매번 말썽입니다. 시의회가 검증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 속에 시민단체가 광주시장의 인사를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김강렬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시의회의 인사청문 보고서는 적격과 부적격 그 사이였습니다. 김 후보자가 전문성은 갖췄지만 적절한 후보자라고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며 어중간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역량과 자격을 철저히 검증하여 임명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선 청문회에서는 배임 횡령 의혹이 문제가 됐습니다. 무보수직 환경단체 활동을 하며 1억 원가량 셀프 급여를 받았고 큰 조직을 운영해본 경험이 없어 리더십과 윤리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시민 상식에 어긋난 후보라며 시의회가 명확한 반대를 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시의회가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용섭 시장에게 공을 떠넘기면서 책임 회피를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면 그 의혹은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의혹인 건데 단순하게 전문성이 있는 것은 이제 적격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의혹이 있는 거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앞뒤가 바뀐 말인 거죠.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에 앉히겠습니까? 시민단체는 이제 이 시장의 선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참여자치21은 관광컨벤션뷰로 대표이사와 도시공사 사장, 과학기술진흥원장과 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이 전부 이 시장 선거 캠프 출신이라며 인사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비판 속에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환경공단 이사장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참여자치21이 횡령 의혹을 밝히라고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 체육고 운동부 코치들이 대회 참가비 등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나와 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광주 최고의 특정 운동부 코치진이 훈련비 등으로 지원되는 돈을 회식비 명목으로 선결제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학생들이 받은 전국체전 참가비를 착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운동부 감독을 지낸 A씨는 회식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고 체전 참가비를 걷는 것은 관행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은행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 기업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광주은행도 일정 비율의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행장은 광주형 일자리에 필요한 자본금 가운데 광주은행이 얼마나 부담할지는 광주시와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7천억 원 가운데 1,500억 원가량의 자본금을 투자자들로부터 모아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귀한 대접을 받는 흑산 홍어가 올 들어 풍어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격도 싸고 아직 바닷물이 차가운 지금이 맛 좋은 홍어를 즐기기에 적기라고 합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공원 흑산도의 관문 예리항. 새벽을 잊은 위판장은 이미 서해바다 특산물인 참홍어로 가득 찼습니다. 위판이 시작되기 전에 크기별로 나누고 원산지를 증명하는 바코드를 붙이기 바쁩니다. 설 명절 전후로 날씨가 추울 때 제맛이지만 조업이 금지되는 산란기 전까지는 특유의 차진 맛을 잃지 않습니다. 흑산홍어 통상 추울 때 맛있는데 지금도 바다 수온이 차가우니까 그 기간 동안은 맛이 있습니다. 8kg 암컷 상품 한 마리의 위판가는 22만 원 선. 지난해보다 10만 원가량이 싸졌고 비쌀 때에 비해서는 3분의 1 이하 가격으로 떨어졌습니다. 귀한 흑산홍어 값이 싸진 것은 올해 어획량이 크게 늘었고 연근의 산까지 2배 이상 많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흑산섬 주민들은 홍어자원 보호 활동에 힘입어 어획량이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어기, 금지체장, 또 1년에 저희들이 잡을 수 있는 총 허용량 TAC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준수를 하고 지키다 보니까 섬 주민들은 모처럼 흑산홍어 조업이 풍어를 이룬 만큼 봄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값이 비쌀 뿐 아니라 양이 적어서 귀했던 흑산홍어가 올해는 연근의 산까지 많이 잡히면서 전국의 홍어를 좋아하는 미식가들의 입맛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영광 앞바다에서 발생한 예인선 침몰 사고의 실종자 수색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포 해경은 영광 송이도 사고 지점에서 20km 떨어진 해역까지 수색을 계속하고 있지만 실종된 갑판장 72살 김모 씨를 아직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경은 인양한 예인선을 내일 육지로 올려 침몰 원인을 규명할 예정입니다.